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7월 30일 금요일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조금 전 국민의힘에 입당했습니다. 오늘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 만나서 이 사진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입당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참 비교되네요. 지난번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 국민의힘 입당할 때 이준석 대표 만나서 QR코드 찍어서 입당원서 제출했는데, 보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오늘 정통대로 입당원서 써갖고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에 제출하여 입당했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푸근합니다. 어쨌든 그동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국민의힘 입당 문제를 놓고 힘겨루기 하는 가운데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8월까지 윤석열 총장 만약에 입당하지 않는다면은 이 윤석열 전 총장을 갖다 돕고 있는 당내 인사들, 예를 들어서 이학재 또 뭐 신지호, 이두화 이와 같은 사람들 다 징계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강경한, 심지어는 지난번에 윤석열 전 총장 이준석 대표 만나는 이른바 치맥 회동 때 윤석열 총장 뒤에 있는 김병민 전 비대위원장 놓고 만약에 8월 중에 입당하지 않으면은 저 사람부터 자르겠다라고 뭐 농반 진반입니다만은 언중유골이죠. 말에 뼈가 있는 거죠. 압박 가했습니다만은 오늘 윤석열 총장 갑자기 번개같이 입당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두 가지 마음이 편한데요. 불확실성을 갖다가 제거했다는 측면에서 두 가지 측면을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오늘 윤석열 전 총장이 7월 30일 오늘 금요일 전격적으로 입당한 그 세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아주 간단한 의미가 아닙니다.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짚어드리겠고, 그리고 앞으로 보면은 윤석열 전 총장을 비롯한 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비롯한 기존에 뭐 홍준표, 윤희숙, 원희룡 등등등등 이분들이 앞으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른바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윤석열 총장 6월 29일 출사표 던지고 사실 한 달 동안의 마음고생 많았습니다. 부인 바로 지금 뭐 어제까지도 그 난리, 아니 지금까지도 난리죠. 뭐 줄리 어쩌고 저쩌고. 그다음에 윤석열 전 총장의 그 장모 최모 씨 뭐 구속된 문제, 거기에다 보면 또 김종인 씨 같은 경우는 계속 옆에서 어깃장 놓듯이 11월 바로 입당할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준석 대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장 8월 중에 입당하지 않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 다 팔다리를 꺾어 놓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전격적으로 한 달 만인 오늘 7월 30일 입당하는데 세 가지 키워드. 첫째, 이준석의 부재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오늘 당에 없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어디가 있었냐 하니까 지금 순천에 가 있습니다. 전남 순천에 가서 여순순천 반란 사건, 혹자는 뭐 여순순천 사건이라고 하는데 저희 때는 여순순천 반란 사건으로 배웠고, 실제 뭐 피해자들은 민간인들이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만 처음 사고를 친 것은 남로당 프락치들이 장악하고 있던 그 연대 상사, 이 부사관들이 장악하고 있던 연대가 반란을 일으켰던 겁니다. 군 반란 사건입니다. 그 여순순천 반란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순순천 반란 사건의 뭐 희생자를 기리는 동백꽃을 꼽고 이준석 씨 뭐 참배하고 뭐 하는 가운데 이준석 대표가 중앙당에 없는 것을 다 알죠. 그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 지난번부터 대화가 있었죠. 통해서 오늘 오프라인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입당원서 손글로 써서 입당원서 냈고, 주연 포인트는 이준석이 없는 중입니다. 즉 이준석, 네가 괜히 보면은 뭐 안 들어오면 네 자르니 많이, 주변에 팔다리를 꺾어놓니 많이, 이럴 때 그 이준석 앞에 가서 QR코드 찍으면 윤석열 총장 얼굴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당신이 뭐 지난번에 뭐 저 정치 선배님이라고 깍듯한 예우는 갖췄습니다만은 그러나 세상 일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다. 즉 이준석 부재 중에 오늘 전격 입당했다. 아마 이제 이준석 대표 고리띵할 겁니다. 바로 어제까지 뭐 8월 중에 입당 안 하면은 뭐 흔한 얘기 손을 보겠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오늘 입당했습니다. 사실 내일 31일 토요일 모레 8월 1일 일요일 지나면 8월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 오늘 금요일 전격적으로 입당한 것이 첫 번째 키워드. 두 번째는 후원금 25억입니다. 정치자금법에 의해서 예비 후보, 즉 경선 단계에 있는 예비 후보는 25억, 예를 들어 대통령 후보가 되고 난 다음에는 또 25억에서 더 50억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이준석 씨 계속 보면 윤석열 총장을 갖다 압박하는 것도 돈 얘기를 많이 했죠. 윤석열 전 총장 후원의 계좌 열자마자 하루 만에 25억 딱 하루 만에 끝냈습니다. 아직도 보면 이재명 씨나 이낙연 씨는 25억을 다 못 채웠죠. 25억 다 하루 만에 채웠으니 자 자금 문제도 문제 없다. 자금 문제도 문제 없다. 전체 뭐 2만 몇천 명 모금자 중에 뭐 94%가 10만 원짜리 소액 그 후원자라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25억 모았으니 뭐 앞으로 무슨 예비 후보 단계에서 움직이는 데는 전혀 지장 없다. 돈 문제 갖고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마라. 세 번째, 자기 세력을 확인한 다음에 들어간 겁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그동안 이석준 씨 이제 국무조정실장은 이석준 씨가 이제 보면 이른바 뭐 참모장 역할, 제가 보면 정책 부분의 참모장 역할이겠죠. 정무팀이 약하다 하니까 이제 이학재, 옛날 박근혜 대통령 후보 비서실장 했던 이학재 의원, 신주호 의원, 이두화 의원, 박민식 의원 검사 출신이죠. 이두화 의원도 뭐 변호사고, 그다음에 김경진 무소속의 김경진까지 해서 우선 내부 캠프를 든든히 한 다음에 더욱 중요한 것은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의 입당을 촉구하고 함께 뜻을 하겠다 하는 사람이 현역이 41명입니다. 근데 오늘 오전에 더 재밌는 게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72명이 연명으로 윤석열 전 총장의 입당을 촉구합니다 하고 오늘 오전에 72명의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촉구한 겁니다. 즉 현역 41명과 원외 당협위원장 72명이 흔한 이야기로 친윤파 임을 갖다가 확인하고 그 세력을 과시한 다음에 입당한 겁니다. 그러니 그동안 조금 보면은 뭐 지나치게 보면 당 대표로서 좀 처신해, 당 대표로서 지금 정부 여당을 공격하는 악역을 담당하기보다는 자기 이미지 만드는데 그거 보면 다른 사람을 조금 이용하려는 듯한 그런 냄새를 풍겼던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멋스게지죠. 현역은 다 103명밖에 더 되는데 그중에 41명이 지금 윤석열을 지지하고 나선 겁니다. 그 좌장은 아시다시피 정진석, 권성동이죠. 또 전체 한 100, 지금 253개 그 지역 지구당 중에서 한 140개 정도가 이제 원외 당협일 텐데 그 원외 당협의 거의 절반인 72명의 원외 당협위원장이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고 나선 겁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당의 현역 및 그다음에 지구당 위원장, 즉 당협위원장의 절반이 지금 윤석열 쪽으로 줄을 섰다.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확인하고 그것을 갖다가 과시한 다음에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어쨌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국민의힘 입당으로 이제 남은 것은 국민의당 안철수와의 이제 통합 문제, 합당 문제, 그건 조금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어제 마침 11명의 이제 경선 주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준석, 서병수, 이준석이 지금 보면 당대표고, 그 다음에
서병수 의원이 경선 관리위원장, 앞으로는 뭐 선거관리위원장이 되겠죠. 그래서 두 사람이 11명 의원들을 모아놓고 아샤 함께 하자 하고 뭐 기사를 올렸습니다만은, 오늘 윤석열 전 총장이 입당함으로써 12명이 되네요. 어제는 축구팀 한 팀이었고 오늘은 예수님과 12사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어떤 일이, 국민의힘은 어떤 일정으로 경선 일정을 진행할까요? 우선 이제 뭐 오늘 금요일, 내일, 모레 이틀 쉬고 나면 다음 주 수요일이 8월 4일입니다. 8월 4일 국민의힘 이른바 경선 주자들, 이런 대선 후보들, 뭐 10일용쯤 하죠. 뭐 12마리 용들이 바로 봉사활동에 나선다고 합니다. 봉사활동에 나서기 때문에 이때 12명의, 그러니까 윤석열 또 직전에 입당했던 최재형 비롯해서 12명이 함께, 당 지도부와 12명이 봉사활동에 나서게 되면 참 그림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후보자들 간에도 어제 1차 상견례 했습니다만은 윤석열과 기존의 11명 전체 나머지 경쟁자들이 상견례하는 자리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8월 23일이면은 얼마 안 남았네요. 이제 한 3주 조금 더 남았는데 8월 23일 날 이제 경선준비위원회가 이제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로 이제 확대 개편되면서 발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8월 31일 후보를 등록하게 되죠. 근데 그쯤 되면 이제 9월 4일, 5일, 9월 11일, 12일, 이때는 민주당에서 대전, 충남, 그다음에 세종, 충북, 그다음에 9월 11일, 12일은 대구, 경북, 강원 이런 지역에서 1차 보면 지역 순회 경선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민주당은 조금 쉬고 추석 연휴 지나고 이제 다시 이제 호남으로 내려갑니다만은, 국민의힘은 9월 15일 지금 12명의 후보가 8명으로 1차 컷오프합니다. 즉 12명 후보 중에서 4명이 일단 1차 컷오프 되고, 이 8명 갖고 다시 또 여론조사 등등을 통해서 2차 컷오프를 해서 4명으로 압축합니다. 이 4명으로 압축할 때쯤 되면 정말 볼만할 겁니다. 그리고 4명으로 컷오프한 상태에서 이제 본격적 경선을 거쳐서 11월 9일 최종 후보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다만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처음 후보들을 좀 소개할 필요가 있겠네요. 가나다 순입니다. 이제 김태호 의원은 1962년생이고 서울대 농업교육과 나왔고 삼선의 경남지사를 거쳤고, 박진 의원 56년생이고 서울대 법대 나왔고 4선입니다. 안상수 전 인천시장은 46년생, 서울대 체육교육관을 나왔고 3선의 인천시장을 했죠. 유승민 의원 1958년생입니다. 빠른 58년이죠. 그래서 57년생들하고 대학을 같이 다녔죠. 경북고등학교 서울대 경제학과 나오고 4선이죠. 윤석열 1960년생이고 서울 출신이죠. 충안고등학교 서울대 법대, 그 다음에 검찰총장 지냈는데,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본인은 서울입니다만은 충남으로 분류하는 게 맞겠죠. 아버지가 바로 공주분이기 때문이죠. 윤희숙 의원은 1970년생으로 서울 출신이고 서울대 경제학과 초선입니다. 아시죠? 저는 임차인입니다. 원희룡 제주지사 1964년생, 아시다시피 시험 볼 때마다 몽땅 수석했던 사람이죠. 서울대 법대 나왔고 3선의 제주지사를 지냈고, 장기표 선생 1945년생입니다. 이번 12명 후보자 중에 제일 연장자죠. 경남 마산 공고를 나왔고 서울대 법대 학생회장을 했습니다. 영원한 제야입니다. 최재형 감사원장 1956년생으로 경남 창원 출신이죠. 경기고 서울대 법대 나왔고 감사원장 지냈고, 하태경 의원 1968년생으로 부산 출신입니다. 서울대 물리학과 나왔고 3선이죠. 홍준표 의원 1954년생으로 출생지는 경남입니다만 창녕이죠. 대구에서 고등학교 나왔고 영남고등학교, 고대 법대를 나왔습니다. 5선의 당대표를 지냈죠. 황교안 1957년생,
태어나긴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만은 부친은 황해도뿐이죠. 경기고등학교 나오고 성균관대학 법대 나오고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냈죠. 12명 이렇게 명단을 갖다 다 보니까 정말 괜찮아요. 지금 애청자 여러분, 민주당 후보군하고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괜찮죠? 이 12명 후보 중에 어쨌든 1차로 9월 15일 8명으로 압축되고 4명이 1차 탈락하고, 그 다음에 아직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추석 연휴 지나면서 이제 10월 10일 민주당에서 후보가 결정됩니다. 아마 민주당 후보 결정한 다음에 2차 컷오프를 할 겁니다. 그러면서 4명을 압축해줘.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민주당에서 대통령 후보가 나왔습니다만은 국민과 자유우파를 비롯해서 심지어는 좌파들조차도 도대체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되는지에 초미의 관심이 쏠릴 겁니다. 이제 이 컷오프는 지금 현재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여러 100% 여론조사를 하되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어야 된다 하는 입장인 반면에, 당에 이제 서병수 의원을 비롯한 경선관리위원 쪽에서는 아니다. 어차피 4명으로 컷오프해서 이제 본 경선 들어갈 때는 여론조사 50, 다음에 당심 50, 그러니까 당심 50, 민심 50으로 가는데, 여기에서 우리들, 즉 국민의힘 지지자만 갖고 여론조사, 즉 역선택 방지라는 것은 국민의힘 지지자만 갖고 하는 거거든요. 이건 맞지 않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안철수, 오세훈, 그 당시에도 오세훈 후보로 단일화된 오세훈이 나경원 꺾을 때 여론조사도 보면 역선택 방지 조항 없었거든요. 그렇게 갈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아무래도 일단 민주당이 먼저 후보는 뽑습니다만은 역동성과 국민들의 관심은 아무래도 국민의힘에, 그것도 오늘 윤석열 전 총장이 전격 입당함으로써 관심은 이쪽으로 쏠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흥미진진하네요.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이 전격적으로 오늘 입당함으로써 굉장히 그동안 뭔가 조금 정리가 안 된 듯한 느낌을 주던 그러한 그림이 보다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